80년대를 지날 무렵 영국에서는 보수당 출신의 마거릿 대처가 총리를 맡으며 영국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있었으나 빈부격차와 사회적 갈등은 반대로 커지고 있었습니다. 마거릿 대처가 사망했을 때 당시 언론의 헤드라인만 보아도 그녀의 평가가 얼마나 엇갈리는지 볼 수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영국을 구한 여인, 다른 한쪽에서는 영국을 분열시킨 여인. 당시 영국은 매우 역사적인 길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답답함을 느낀 젊은 청년들은 정신없을 정도로 빠른 음악에 미쳐 있었는데요. 버려진 창고나 공장, 클럽으로 뛰어가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춤을 추고 약에 취한 상태로 광란의 파티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이 파티 문화가 바로 레이브입니다. 레이브는 이제 유럽을 건너 미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데요. 하지만 미국에서 레이브가 확대될수록 커지는 문제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약물 문제였습니다. 당시 미국 각 주에서는 레이브의 확산을 막기 위해 새롭게 법을 제정하는 등 정부와 언론의 주요 타겟은 자연스레 레이브가 되었고, 결국 레이브는 미국에서 깊게 뿌리내리지 못한 채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를 지나고 레이브는 미국에서 인기가 갑작스레 증가하기 시작하는 기적을 보였는데요. 이 같은 레이브의 성장에는 당시 미국의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EDM의 폭발적인 성장이 그 배경이 되었습니다. 레이브 파티는 이제 지난 정부와 언론의 탄압 시기를 지나 페스티벌이라는 순화된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이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젊은 청년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다시 정신없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파티의 DJ들은 당대 락스타 부럽지 않은 인기를 자랑했죠. 이런 미국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그 찬란한 EDM 시대의 중심에 서서 그 빛을 내던 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 주인공이 바로 스크릴렉스였습니다. 스크릴렉스의 본명은 소니 존 무어. 소니는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하드코어 스타일을 좋아하는 소년이었는데요. 하지만 학교 아이들은 남다른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왕따가 점점 심해지자 소니는 학교를 나와 홈스쿨링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16살이 되자 소니는 자신의 부모님이 자기를 낳은 진짜 부모님이 아니라 자신을 입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충격을 받은 소니와 가족들은 이때 이후로 하루하루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소니는 처음부터 프로듀서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밴드 보컬로 음악을 시작했는데 밴드의 이름은 From First to Last. 밴드 활동도 괜찮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소니의 목 상태는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고, 그 후론 수술도 하기도 했지만 수술이 끝난 후 소니는 솔로 활동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밴드를 그만둡니다. 그렇게 2009년 솔로로 EP 한 장을 발매하고 소니 앤 더 블러드 몽키스라는 이름으로 밴드를 꾸리게 되는데, 하지만 이 활동 이후론 밴드를 다시 그만둬 버립니다. 그 후로 완전히 다른 세상이 소니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잠깐, 이쯤에서 우린 미국의 시대적 흐름을 한번 훑어봐야 합니다. 미국에서 2000년대 후반 시기는 침체된 레이브가 부활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약물과 밀접한 레이브는 이제 정부와 언론, 정책의 눈을 피해 다시 불씨를 되살리고 있었는데요. 레이브가 다시 부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레이브가 그들 문화의 어둡고 불법적인 이미지에 정면 돌파를 했기 때문입니다. 레이브는 페스티벌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이 음악 페스티벌은 미국 전역에서 성대하게 열리게 되는데요. 이전에 레이브는 버려진 건물이나 폐공장 같은 데서 몰래 열렸었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페스티벌은 반대로 의도적으로 대중적인 장소,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스포츠 경기장이나 큰 광장에서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와 함께 EDM은 성장하며 거의 EDM 운동이 되다시피 사람들의 자유를 추구하는 마음은 하나가 되어 모두 한데 모여 음악에 미치는 파티가 미국 전역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EDM과 파티가 붐을 일으키고 있던 시기가 바로 2000년대 후반입니다. 소니도 이때 프랑스 출신의 듀오 뮤지션인 다프트 펑크의 콘서트를 보러 갔는데, 이 순간 느꼈던 전율이 지금의 스크릴렉스를 만들고 그 인생을 뒤바꿔버린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다고 소니는 회상합니다. 그렇게 소니는 2010년 드디어 그 이름 스크릴렉스로 데뷔하며 My Name is Skrillex를 발매한대요. My name is Skrillex. 이 앨범을 눈여겨 지켜본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그 유명한 데드마우스입니다. 데드마우스는 EDM 씬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프로듀서인데요. 데드마우스의 레코드에 합류하며 스크릴렉스는 회심의 EP 한 장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지금의 스크릴렉스를 만들게 된 결정적인 앨범이 되는데요.
프로듀서 신혜였던 스크릴렉스에게 이 앨범은 최고의 성과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래미 어워드 베스트 댄스 일렉트로닉 앨범 부문을 수상하고 빌보드 200 차트 49위를 기록하며 대박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당시 대중들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덥스텝이란 장르를 섞어 음원을 발매했는데 이 장르를 수면 위로 떠올린 것도 모자라 아예 장르를 유행시켜 버리는데요. 여기서 잠깐 덥스텝이 무슨 음악인지 잠시 살펴볼게요. 스크릴렉스가 보여준 덥스텝은 초기에 성장하던 덥스텝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래 덥스텝은 UK 게러지에서 나온 하위 장르인 투스텝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음악입니다. 기존 댄스 음악의 4 on the Floor가 이런 박자였다면 That's 4 on the floor. 투스텝은 정형화된 정박의 틀을 깨고 유연한 박자를 보여주는데요. 박자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런 투스텝에 덥을 추가한 것이 바로 덥스텝입니다. 덥은 60, 70년대 자메이카의 레게에서 파생된 음악인데요. 자메이카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레게가 제일 유명하지만 현재의 많은 음악 장르에 뿌리 깊이 영향을 준 자메이카의 덥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힙합, 일렉트로닉 음악은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덥은 당대 자메이카의 음악들을 리믹스하며 시작되었는데요. 원래 음원에 보컬은 빼버리고 오로지 리듬에만 집중한 것이 그 포인트입니다. 그런 노래에 각종 리버브나 딜레이 같은 이펙트도 먹여보고 다른 악기를 샘플링해서 추가도 해보았던 것이 바로 덥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런 덥은 자메이카의 사람들이 모여 춤을 추고 파티를 하는데 안성맞춤이었고 DJ들은 덥을 연구하며 새롭고 신선한 음악을 디깅하고 선보이며 장르는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하여 투스텝과 덥이 만난 덥스텝, 그 모습을 잠깐 들어보실까요? 이때의 덥스텝은 투스텝의 리듬감에 워블 베이스를 가미해서 더욱 실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스크릴렉스는 이런 덥스텝을 자신의 앨범 Scary Monsters and Nice Pulse에서 독특하게 틀어버렸는데요. 투스텝의 리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아예 이 워블 베이스로 승부를 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스크릴렉스가 워블 베이스에 이처럼 포커싱을 해둔 채 디스토션과 글리치를 번복시켜 넣으며 만든 이 음악이 빌보드 진입에 이어 그래미까지 수상하니 모두가 스크릴렉스의 음악을 따라 만들기 시작했고 대중들에게 덥스텝은 원래의 장르가 아니라 스크릴렉스 같은 음악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니 당연히 기존 덥스텝 팬들은 뿔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건 덥스텝이 아니라 브로스텝이라면서 비꼬기도 했는데 이 뜻은 브로들이 몰려다니며 듣는 음악이란 뜻으로 스크릴렉스 풍의 음악을 깎아내리는 말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이 단어가 일반화되면서 변형된 덥스텝을 브로스텝이라고 부르게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EDM과 덥스텝의 새로운 반향을 불러일으킨 스크릴렉스는 이 기세를 몰아 후속작 More Monsters and Sprites 를 발매한대요. 전작보단 아니지만 빌보드 200 차트 124위에 오르며 준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는 스크릴렉스의 인생을 바꾼 다음 히트곡이 공개되는데요. 이 곡은 롤링스톤 선정 2012년 최고의 노래 22위를 기록, 그래미 어워드 베스트 댄스 레코딩 부문 수상, 스크릴렉스의 싱글 중 가장 상업적으로 성공한 곡으로 기록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크릴렉스는 모르더라도 이 노래를 모르는 이들은 없을 겁니다. 그 뒤로도 많은 곡을 발매했죠. 첫 스튜디오 앨범 리세스부터 여러 아티스트들과 함께 콜라보 음원, 그리고 프로듀서 디플로와 함께 만든 앨범까지 그의 전성기는 계속되었습니다. What's your interest? Who you be with? Can I ask a question? 웬만하면 call me G. I got the dirty vibe. Jump on that. Jump on that. Jump on that. Ain't no mercy, ain't no mercy. Huh. Wow for the night, fuck being polite. That I need you. How do you feel about people who may not understand really what you do and claim that you're not really a musician? I think like parents just don't understand. You think that's it? 그 뒤로는 활동이 있긴 했지만 앨범 단위로 작업물이 이전처럼 쏟아지진 못했고 잠깐 예전 밴드로 다시 복귀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스크릴렉스의 앨범은 시대가 지나버리고 이젠 다시 못 보는 건가 싶었던 그때, 바로 얼마 전 2023년 스크릴렉스의 앨범 2장이 연달아 발매되며 팬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Looking
액세스가 발매되고 9년 만에 새로운 앨범이 나온 스크릴렉스의 음악을 들어보면 흘러간 시간만큼 정말 많은 것이 변화되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디언에서는 Quest for Fire이 팝을 쫓아가려 하다 보니 불안함의 경계선에 놓여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반면 미디엄에서는 우리가 흔히 스크릴렉스에게서 기대하는 음악과 달리 하우스와 게러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전반적인 프로덕션이 훌륭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음으로 발매된 Don't Get Too Close를 좋아하는데요, 피치포크에서는 이 앨범을 실험적인 음악들이 팝처럼 들리고 또 팝은 랩처럼 들리고 또 래퍼들은 이모하게 들리는 것이 현재 음악씬의 변화를 흥미롭게 보여주기도 하고, 이 음악들은 언제나 불안정한 마음을 가진 우리 아이들과 또 옛날 향수에 젖어있는 어른들 두 리스너층을 모두 사로잡는 이모 앨범을 만들어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When you listen to a lot of Skrillex stuff, like it's super tight. He renders every sound and cuts it and then renders it again and cuts it like it's like 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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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 그리고 바로 얼마 전 4월 1일 아무런 예고도 없이 깜짝 발표된 새 앨범, 이름이 기니까 그냥 Fuck You Skrillex라고 부를게요. Fuck You Skrillex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앨범을 들으면서 저는 스크릴렉스가 최고의 자리에 존재했던 그 시절이 떠오르며 옛날 생각도 나고 과거로 잠시 여행하고 온 기분이었어서 굉장히 만족하며 들었습니다. 이번 앨범을 말하자면 러닝타임은 상당히 짧아졌고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는 앨범입니다. 마치 우리가 늘상 보는 쇼츠나 릴스, 틱톡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느낄 수 있는 전율은 모두 압축해 넣어두었습니다. 음악이 드랍되는 순간 우리는 여전히 젊음을 느끼고 또 그 속에 스크릴렉스의 노련함마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빌보드에서는 이 앨범을 재미있고 궁극적으로는 감동적인 앨범이라고 평가했고요, 피치포크에서는 많은 아이디어가 담겨있는 이번 앨범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앨범이 좋게 들렸던 이유는 돌아온 Y2K와 그 향수가 굉장히 잘 맞물렸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Y2K의 유행은 다시 돌아와 최근 유행했었고 현재의 음악이나 패션 여러 분야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2000년대에는 CD 플레이어에서 사람들은 이제 아이팟으로 음악을 듣기 시작했고, 경제적으로는 세계 금융시장에 큰 위기가 닥치기도 했지만 기술은 빠르게 진보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선 섹스 앤드 시티 같은 시리즈가 유행하면서 여성들은 이제 더 자유롭고 자기주도적으로 TV나 각종 매체의 모습을 드러내며 2000년대는 에너지가 샘솟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Y2K를 정의해보자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두려움이 존재했지만 그 속에서 우린 낙관적인 미래를 항상 그려왔고 언제나 자유롭고 화려함을 추구하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패션과 음악,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문화잖아요. 패션이 다시 유행하듯 음악도 예전 음악들이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내며 지금의 음악과 융합되어 새로운 매력을 발산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절 음악들이 다시 세상에 나오며 새롭고 창의적으로 만들어갈 진보된 음악을 우린 듣고 즐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스크릴렉스의 이야기를 가져와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습니다. 돌아온 스크릴렉스 그리고 앞으로 변화될 멋진 음악들을 기대해보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유령고구마였습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만나요. 음악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 유령고구마가 좋은 음악을 나눌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